Hi guys! 고나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랩탑 이거 제일 빠르고 좋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인기가 많을 것 같냐? 솔직히 저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랩탑 분명히 딱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에게는 완전 취향 저격하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꽤 많으니까 오늘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디자인부터 충격적입니다. 처음에 저는 제품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잡았을 때도 이거 파우치나 케이스 같은 거를 씌웠나 보다, 씌워져 있나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랩탑 마감을 누가 가죽으로 하냐고. 그런데 이거 그냥 진짜 가죽으로 마감이 된 랩탑 본체 그 자체 그대로입니다. 보통 랩탑의 경우 마감 소재를 메탈 느낌의 알루미늄이나 경량화를 위해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데 랩탑을 소가죽으로 마감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태어나서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장단점이 있죠. 일단 장점은 손에 잡는 모든 순간의 느낌이 참 좋아요. 정말로 가죽 공책 하나를 딱 들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가죽 소재이기 때문에 물건끼리 부딪혀서 흠집 날 걱정도 확실히 적어요. 별도의 파우치나 랩탑 가방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소 들고 다니는 가방에 다른 소지품들과 함께 넣어도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보는 사람 100이면 100 다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일부러 지난주부터 간단한 미팅에도 들고 나가면서 써보고 있는데 다들 깜짝 놀라서 일단 한참을 살펴보고 갑자기 이제 미팅 주제가 얘로 바뀌어서 막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러면 또 저는 거기에 맞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신나서 그렇게 좀 즐거운 주제가 되는 역할도 했어요. 반대로 단점도 명확한데 이거 계속해서 깨끗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일단 대여받아서 리뷰를 하고 다시 반납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요. 랩탑을 구입하면 보통 못해도 2년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죽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용감이 쌓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용하면서 물론 멋스럽게 변하는 가죽 제품들도 있지만 또 그게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 하단 부분에 보면 러버풋 같은 장치 없이 그냥 가죽 그대로 바닥에 맞닿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가장 먼저 걱정이 돼요. 분명히 가죽의 장점은 있고 또 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닥에 닿는 부분만이라도 러버풋 같은 구조가 좀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저는 가죽 느낌 완전 제대로 나는 좀 밝은 계열의 컬러 옵션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컬러 옵션이 요거 하나인 거는 조금 아쉬워요. 이 랩탑이 특별히 취향 저격일 수 있겠다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 사이즈 때문인데요. 지금 윈도우 랩탑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은 두께는 슬림하지만 화면 사이즈는 큰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경량 랩탑이 가벼우면서도 대화면의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듯 보이고 또 실제로 시장에서 인기도 많지만 저는 디스플레이 사이즈 자체가 더 작은 옵션을 원했어요. 아무리 두께가 얇다고 한들 이 디스플레이가 13인치, 14인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게 어디든 넣어 다닐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뭐 백팩이라면 몰라도 제가 평소 들고 다니는 에코백, 숄더백 이런 가방에는 휴대가 어렵게 되고 그럴 경우 숄더백 따로 또 랩탑은 따로 파우치에 넣어서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무데나 넣어 다닐 수 있는 말 그대로 정말 데일리 랩탑 실제로 매일 갖고 다닐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작은 사이즈의 화면은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사이즈 좀 더 작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을 했는데 수요가 없었나? 이 제품이 국내 대기업이 아니라 이렇게 원넷북이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이게 10인치 사이즈인데요. 저는 딱 만족스러워요. 본체만으로도 하고 싶은 작업 충분히 할 정도는 되는 반면 평소에 갖고 다닐 수 있는 완벽한 사이즈를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이폰과 함께 나란히 들고 다니면 그냥 공책 하나 들고 다니는 것 같이 다닐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걸 누가 랩탑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또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면 자연스럽게 키보드 배열이 걱정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귀엽고 펑션키 한 줄을 없애지 않고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펑션키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데 한영 변환키는 없어요. 윈도우에서 키보드 타입을 바꿔서 Shift 스페이스로 한영 변환을 하고 저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만약 이게 많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아예 그냥 키 매핑 프로그램을 써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아서 뭘 더 기대하기도 힘들겠다 싶은데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아시죠? 그 제품과 비슷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부분이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서 키보드 끝부분에 찰싹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붙이면 딱 넷플릭스 모드가 됩니다. 어차피 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패드 쓰듯이 익숙하게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눕힐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윈도우에서 펜 쓰는 일이 진짜 거의 없어서 스타일러스 활용이 딱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기존 랩탑 제조사들에서 보통 360이라고 부르는 컨셉이 디스플레이를 바로 잡고 사용하기 위해서 랩탑을 뒤쪽으로 완전 뒤집는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써보면 이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바닥면으로 키보드가 향하게 되는 시나리오도 좀 이상하고 또 뒤로 뒤집으면 키보드가 안 눌리게 비활성화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막상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화면을 접듯이 키보드 쪽에 올려두고 또 손에 잡으면 후면에 가죽 느낌이 나서 그립감도 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팅하다가 이거 혹시 보셨어요? 요거요. 디스플레이를 그냥 쓰다가 딱 뒤집으면 상대방에게 바로 보여주는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보는 사람 놀라게 하려고 친구들 만나면 한 번씩 꼭 이렇게 보여줍니다. 야, 그거 봤어? 이 귀여운 사이즈의 가죽으로 마감을 한 점, 그리고 작은 사이즈에 맞게 디스플레이의 다양한 활용 시나리오까지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먼저 소개를 했는데 근데 랩탑 그 자체로서는 어떤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디스플레이는 아까 말한 대로 10.1인치입니다. 해상도는 2560x1600 16:10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화면비를 갖고 있어요. 터치 지원에 스타일러스 펜 4096단계 필압 감지까지 가능해서 펜 활용도가 높은 분들이라면 디스플레이 완전 접어둔 채로 필기나 드로잉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프로세서는 인텔 12세대 i7-1250U 사용으로 경량 랩탑에서 사용하는 저전력 프로세서를 사용했고요. 메모리는 32기가, 저장 공간은 2TB SSD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휴대성에 특화된 이런 작은 랩탑치고 그래픽 작업 부분을 제외하면 스펙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인텔 13세대를 썼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용도를 생각하면 더 비싼 가격에 굳이 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었겠다 싶기는 합니다. 참고삼아 파이어 스트라이크 스코어도 보여드릴게요. 피직스 7898점이 나왔고 그래픽 4095점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프로세서 내장 그래픽이 좋아졌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능의 한계가 보이긴 하죠. 그리고 이런 작은 PC에서는 발열 역시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키보드가 너무 뜨거워서 타이핑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온도가 높아지는지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펑션키 위쪽으로 온도가 높아져서 타이핑을 하는데 불편하진 않았고 공기 배출 방향이 양쪽 사이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아래 가죽 때문에 발열이 더 심해지진 않았습니다. 랩탑을 사용하는 중에는 하단이 살짝 뜨면서 공기가 통할 공간이 확보가 돼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전원 버튼의 경우 오른쪽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지문 인식 센서를 겸하기도 해서 외부에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보안을 챙길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아쉬운 점이라면 일단 USB-A 포트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에요. 워낙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런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써보면서 좋았던 점이 양쪽으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는 USB-C 포트가 하나씩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꽂아서 사용할 때 편했어요. 여기에 왼쪽 포트가 USB 4.0, 우리한텐 썬더볼트 포트로 더 익숙하죠. 이게 있어서 집에 사용하는 썬더볼트 독이 있다면 그냥 케이블 하나 꼽는 것만으로도 전원과 함께 허브 역할도 하게 되고요.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 역시 바로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배터리는 11,000mAh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인터넷이랑 영상 시청 정도를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한 절반 수준으로 두게 되면 5시간은 충분히 쓸 수 있었어요. 이 랩탑의 컨셉은 매력적이고 아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독특한 건 정말 확실합니다. 이 말은 곧 그 독특함이 먹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아닌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항상 가방에 내가 업무를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랩탑이 필요하다면 혹은 학생이라면 기존 경량 랩탑 대비 실제로 가져다니는 휴대성 관점에서 훨씬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
단 하나의 랩탑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화면도 크고 시원하게 작업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크기도 애매하고 성능도 애매한 뭐 그런 랩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게임은 콘솔로 하고 영상 편집은 당연히 맥으로 하고, 하지만 사무, 업무, 뭐 기획안 작성 이런 거에서 시스템상 아이패드로는 부족했던 적이 여전히 많았던 사람이라 이번에 이렇게 짧게나마 대여받아서 써보면서 저는 꽤 좋았어요. 재밌는 경험이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 독특하면서 매력적이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이 미니 랩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제품 궁금한 분들은 제가 대여한 펀샵 링크를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재밌는 제품 있으면 찾아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Bye guys!